안녕하세요. 이번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감사하게 하게 된 이스트 서태맨 PD입니다. 저는 이 첫 강의 이렇게 사실 뵙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뵙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조금 아쉽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혹시 저 보시면 인사하시면 제가 또 깍듯이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주제는 좋은 영상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꼭 매뉴얼적인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 매뉴얼의 어떤 뭐 책에 나오는 강의는 아니고 제가 그동안 영상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좀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은 어떤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방송을 20대 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영상 일을 하면서 뭐 홍보 영상이나 광고, 뭐 이런 축제 같은 영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익산에서 이스트라는 영상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으신데 제가 좀 와서 조금 민망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20살 때 처음 영상을 만들었는데 20살 때 만든 영상 보면은 저도 진짜 완전 오글거려요. 완전 오글거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보다 더 못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 영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을 대충 정리해보면 이런 걸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진짜 재미를 추구해서 정말 재미있는 영상 뭐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손자 손녀가 놀고 막 재밌게 되게 귀엽게 애교를 떨고 있는데 그걸 나 혼자 보기 좀 아까워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예능이고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사회적인 이슈나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게 관심이 많으셔서, 또 아니면 뭔가 경제나 재테크 이런 거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사회나 경제, 시사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많은 장르의 콘텐츠가 있는데 결국은 이 영상은 한 줄기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줄기를 저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의 조건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 조건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좋은 영상의 조건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상의 조건은,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재밌고요. 그리고 영상이라는 건 단순히 재미만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영상 같은 경우들은 이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상 안 만들어도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재미도 없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고. 예,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시청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어야 합니다. 이 재밌어야 된다는 거는 막 웃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전부 특징이 있고 또 자기가 재밌어 하는 부분들 요소가 전부 달라요.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재미라는 게 꼭 웃기다, 뭐 빵빵 터진다 이런 게 재미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재미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재미는 몰입감입니다. 사람이 그 영상에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웃겨서 빵빵 터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너무 그 행동 자체가 귀여워서 계속 쳐다보고 아빠 웃음 짓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회 현안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어떤 시사물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파고 들어가는데 막 취재가 되게 생생해요. 막 그런 것들로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또 아니면 정보 전달을 하는데 그 정보 전달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방식이 좀 재밌고 아니면 정보하는 내용이 되게 흥미진진해요. 그런 경우도 사람들은 몰입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콘텐츠마다 성격이 있는데 그 콘텐츠의 성격에 맞게 그 몰입감 있는 요소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 그것들은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뭐 시사는 예를 들어 정치라고 합시다. 정치라고 했을 때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하잖아요. 토론하고 그랬을 때 사실 그 토론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신의 의견과 반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얘기 듣는 것도 재밌고 또 자기가 공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재밌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재미가 있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영상 교육을 받으시면서 뭐 기획하시기도 하시고 또 촬영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뭐 시나리오도 쓰시고 제작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제작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좋은 영상이 나오려면 기획 단계에서 정확하게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이 기획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뒤에 제작 단계에서 헤맬 수 있고요. 또 나중에 그 제작 단계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획이라는 게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때 싹이 올라와서 자랄 때 튼튼하게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획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기획을 50%라고 적어 놨는데 사실 마음은 70입니다. 그래서 뭐 연출, 기술, 홍보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술은 촬영, 편집, 이런 뭐 CG 작업, 이런 오디오 작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보는 나중에 다 만들었는데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출은 제작하는 단계에서 연출자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기획 단계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말씀은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많이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기획은 무엇이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획에서도 제일 뿌리가 되는 부분은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 생각은 무엇인가, 이게 기획 의도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획 의도가 정해지면 영상의 어떤 내용, 시나리오가 정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길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중에 촬영하고 편집하게 되잖아요. 그럼 촬영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내 연출 의도, 기획 의도에 따라서 그 카메라 샷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근데 제 이 물이 깨끗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깨끗한데 이 브랜드, 제 이거 뒷광고 하는 거 아닌데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카메라가 멀리서 이렇게 풀샷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브랜드를 좀 홍보하고 싶고, 또 이 물이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같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들어올 거예요. 클로즈업으로 들어와서 이 물하고 여기 이 브랜드 같이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하고 물이 같이 보이면서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획 의도가 정확하면은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도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샷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샷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편집도요,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비슷한 원리인데, 편집도 만일에 제가 이걸 보여주고 싶다면은 처음에는 깨끗한 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보여주면서 쭉 뺄 수도 있고, 이런 편집 기법들을, 이게 카메라 촬영 기법과 편집 기법을 결합해서 뭔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홍보 및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뭔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홍보를 못해서 망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어떤 연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그거를 영상 그 홍보 담당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좀 다르게 표현해서 올려서 그 기획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점이 깎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일에 영상을 만드는 그 기획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의도에 맞게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의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 의도는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영상의 전반적인 어떻게 흐름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흥행도 좌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기획 의도가 너무 또 광범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획 의도는 이렇게 뭔가 내가 큰 걸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작지만 점점 좁혀가면서 작지만 핵심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광범위해지면은 표현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작업도 많아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가 집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만한 기획 의도를 설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기획 의도를 이만큼 설정해 버리면은 나는 영상을 이만큼 그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이만큼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나머지 이것 때문에 이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는 이만큼에 있다면, 이만큼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진짜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설정해 놓고 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획 의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획 의도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의도는 이제 설정을 하려면 먼저 기획 의도를 설정을 하려면 먼저 소재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꾸 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소재예요.
물이 소재인데, 어, 저, 제 목,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소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표현을 이제 그걸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물의 이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안반수라고 합시다. 안반수. 그래서 물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미네랄이 많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영상의 주 시청층이 누구이고 또 어떤 부류인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이 물이고 미네랄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먹히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건강이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말로 설명을 했을 때 먹히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는 직접 안반수 캐는 데를 가야 돼요. 거길 찍어야 되는 부류, 거길 찍어야 뭔가 설득이 되고 이 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마르니까 그냥 마셔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류가 굉장히 많고, 또 그 부류가 그 부류가 일반적으로 어떤 성별, 그리고 나이, 국적,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뭔가 콘텐츠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이건데, 이거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며,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청층이 원하는 어떤 스토리나 어떤 장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물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마르니까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까다로워서 안반수 그 물을 만드는 공장에 직접 찍어야 되는 사람,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분표까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지금 맞이해야 되는 시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분표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연구실을 갈 겁니다. 영상을 찍으러. 왜냐하면 거기 가면 성분표를 거기서 보여준, 뭔가 연구실이면 뭔가 좀 믿을만 하다라는 느낌이 생기잖아요.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안반수라는 얘기만 해주고 그냥 물 마시는 장면만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갈증 해소가 된다라는 느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획 의도 설정에서 그 내용이 어떤 소재로 어떤 내용,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시청자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상이 어떤 건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요새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그 하하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좀 특징적인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이 영상의 채널의 주인이 시골에서 잉어 양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잉어 양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양이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상 속의 얘기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얼음 속 잉어를 노리는 고양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앞에 나오는 이 고양이도 사실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주변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인데 이 길고양이하고 친해져 가지고 지금 고양이가 저 잉어 다 잡아달라고 지금 이 하하하라는 사람한테 지금 애교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특이한 거는 뭐 되게 뭐 연출하려고 하는 티가 안 나고 그냥 뭐 간단한 자막으로만 설명하는 정도로만 하고요. 그냥 계속 보여주기만 해요. 그래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양이가 지금 얼음 때문에 그 잉어를 못 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꺼내달라고 막 그러는데 또 이제 이분이 또 착해가지고 또 꺼내주려고 막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지금도 이 고양이가 삼색이라는 고양이인데 이제 자막으로 간단하게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계속 진짜 많이 봐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2분, 3분이 다 돼가는데 계속 그냥 그 삼색이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른 고양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장에서 애들이 노는 거 그냥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데, 예, 발이 시렵다라는 얘기를 자막으로 썼네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봐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면 100만 구독자입니다. 이분. 근데 이분 콘텐츠는 다 이래요. 근데 어떻게 100만 구독자가 됐을까요? 이분이 지금도 보면 이렇게 노는 거 찍어서 올려요. 근데 이 고양이들이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길고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이분은 10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예,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사실 이 내용 잠깐 봤지만 그렇게 크게 연출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일상 속에 있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나 이런 고양이 관련된 채널을 하게 된다면은 사람 입장에서 자꾸 고양이한테 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 입장에서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고양이가 나한테 뭐 애교를 피우네, 뭐 꾹꾹이를 해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자기 위주의 어떤 콘텐츠를 풀어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고양이와 동등한 관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고양이들도 전혀 이분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대장 고양이로 여기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 기획 의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진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있고, 그리고 그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 두 분이 휠체어 체험을 해요. 그래서 휠체어 체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보호자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휠체어를 탈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는 그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들이 휠체어를 끌고 있고, 그리고 저기 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탑니다. 그리고 실제로 끌고 다니면서 시내를 주행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획이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아들 입장에서는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사실 장애인들의 보호자이신 분들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얘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지, 내 딸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립도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을 하면서 그 시내 주행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길을 다니시는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는 시청자들도 가슴 조이면서 볼 수 있고, 뭔가 자기도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영상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그냥 카메라 달고 액션캠 달고 그냥 계속 달렸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써있죠. 진우와 아빠가 오늘 함께. 뭐가 된 거야? 아빠가 장애인이 된 거지? 어? 예, 이제 아빠가 장애인이 어떻게 된 할 건지 거지? 설정이 나옵니다. 아빠가 진우가 장애인이 된 거야. 장애인이 된 아빠를 구경을 시켜주는 거야, 여기저기, 그지? 사실 보시면 자막도 네. 굉장히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궁서체로 썼어요. 앞에 차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조심하세요. 차에 부딪히면 영상 기술은 안 갖고 되겠다. 있지 브레이크, 특별히 브레이크, 쓰진 않으셨습니다. 브레이크를 핸드폰으로도 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막 넣을 수 차에 있고. 부딪히면 안 돼. 차에 부딪히면 차에 이제 부딪히면 이렇게 쭉 갑니다. 이제 집에서 나와요. 갑시다. 그래서 이제 서천에 이제 마을을 한 바퀴 쭉 돌 거예요. 부딪히지 않게 앞에 잘 보고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서천교회. 진우가 다니는 교회. 그럼 교회를 먼저 갈까? 그럴까? 네, 교회를 먼저 가고. 네. 네, 벌써 처음부터 걸렸죠. 덜컹 걸렸죠. 빠졌어. 여기 조심. 빠졌죠 여기. 여기가 지금 어디야? 그로 가면 너무 안 되지.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턱이 영상을 있잖아. 핸드폰으로 찍으셨어요. 턱이 이거를 있으니까 뭐 일반 카메라로 턱을 찍은 것도 조심해야 아니고 돼. 핸드폰으로 찍으셨어요. 그래서 셀카봉 보이시죠? 그림자. 어디 갈 겁니까? 앞에 차 있어, 조심. 앞에 차 지나가는데 위험하죠. 이게 근데 몸으로 느껴져요. 저희 보는 시청자도 몸으로 느껴집니다. 굳이 뭐 텍스트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막을 띄우지 않아도 저희는 느낄 수 있어요. 진우가 장애인이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오이씨. 어디 교회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교회로 간다고 가요. 빨리 넘길게요. 거기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마당으로. 좀 빨리 넘길게요. 이게 영상이 25분인데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한 번도 안 끊고 봤어요.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오케이. 이제 좀 빨리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 또 어디로 가야 돼? 인도로 또 가려면 인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올라가줘가. 네,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잖아 또. 조심. 횡단보도를 건널 건데요. 턱이 너무 많네. 많이 위험합니다. 조심. 지금 옆에 차 나갔다 멈추죠? 여기도 턱이 또 있는데. 여기 턱이 또 있대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횡단보도 턱이 근데 턱이 굉장히 높아. 아 뒤로 가는 거야? 뭐야? 뒤로 쉽게 못 올라가니까 뒤로도 못 올라가. 뒤로 빼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를 뒤로 못 올리려는 올라가. 모습이 보입니다. 어. 저건 도움 쳐야 돼. 누구 도움을 청할 거야? 근데 혼자 안 되니까 거지? 지금 도움 요청하고 뒤에 있어요.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 아이고.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드립니다. 원래 이게 해서 쭉 갑니다. 이게 그래서 또 쭉 가요. 아이 턱이 막. 그리고 이제 나왔네. 가서 도와달라. 지금은? 그 이제 가는데 이제 가는데 차 있는데 여기 차 있대요. 차를 차가 이렇게 있어서 붙여놔가지고.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 차에 부딪히면 근데요, 큰일 지금 나? 여기- 차에 부딪히면 차에 부딪히면 큰일 나. 굉장히 어렵죠 지금. 아이고 못 나가. 맞았지? 또 빠졌어요 바퀴가. 빠졌지 바퀴가. 내려봐. 어. 내려봐. 내려봐. 근데 야, 저희는 이거 이 현장을 끄고. 보면서 아빠 이 현장의 내려야 돼? 어떤 상황과 아니요. 감정이 위로 그대로 전달이 빠졌어 됩니다. 지금. 그지? 우리가 사실 이게. 아빠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이 이거 사실 앉아도 돼. 아빠가 그 지금 아빠는 이제 장애인이라 보여주고자 못 했던 일어나서 부분이 이 어떡하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이분은 현장감 있게 빠졌어.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도와줄 기획을 사람이 하셨고 없나 보다. 이렇게 액션캠과 도와줄 사람이 어떤 셀카봉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아빠, 그 현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인쇄소에 해줬습니다. 가서 이것도 도와달라고 어떻게 보면 했어요? 처음부터 기회가 하지마 진이야. 진이야 기획을 여기까지. 정확하게 해서 그만해 이제 알았어. 진우 씨.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 잠겼지? 지금도 문이 잠겨서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진우 훌륭하다. 인쇄소 가서. 근데 문 그 잠겼어? 이제 발달장애가 그러면 아빠. 있지만 아빠가 그러면 이분이 또 되게 애쓰죠. 아들이 되게 애쓰고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해야겠다, 그치? 굉장히 응. 아버지 꺼내려고 나왔네. 애쓰고 있습니다. 이야 진우 훌륭해요.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은 아이고, 되게 감동적인 사랑이도 있다. 부분이에요. 예, 저쪽으로 와봐. 아, 씨. 순간 반장하죠, 저쪽으로. 아우 진우가 사람 안 부르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반장하고. 여기 되게 발달장애 진우 전 쳐서 나왔거든요.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아빠. 어. 도움되는 어떤 굉장히 이 이 영상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엄마 혼내는 4살 딸내미 이런 영상인데 사실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장 접근하기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다 손자 손녀 다 있으시잖아요. 손자 손녀 있으시고 또 사실 손자 손녀 보는 재미에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가장 콘텐츠를 담기 좋고 뭔가 꺼낼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것도 이 일상 속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영상을 처음에 하고 싶으시다면 꼭 기계를 뭐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소재면을 좀 먼저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소재들 그 중에서 내가 오픈해서 뭔가 오픈하면 재밌을 것 같은 소재들 이런 것부터 찾으시고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편집을 하지 않았어요. 1분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계속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었던 거예요. 찍고 있었고 이 여자애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찍어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실 그 귀여운 맛으로 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카메라 샷이 뭐 이렇게 변하고 이런 맛으로 보는 게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영상을 뭔가 하고 싶으시다면 뭐 장비, 편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 일상 속에서 소재를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 먼저 올려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술 자꾸 한 번 발라. 나 립스틱을 이거? 이 립스틱 얼마나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거야? 엄마 막 보시면은 바르면 주아가 어떻게 됐어? 내가 지금 저는 지금 이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아요. 근데 엄마 지금 혼내고 있는 것 단단히만 같아요.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를? 혼내고 있는 것 같고 엄마 괴롭히지.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엄마 굉장히 괴롭힐 얘기를 거야? 많이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무서운데? 엄마 벌레 부를 거야. 벌레를 부를 거야? 그리고 또 주사 여기 허리에다가 깡 붙이면 어떻게 해줄 거야. 무서워. 리스티. 응. 그러니까 할물 달면 안 돼 이거 리스티. 이건 얼마나 소중한 거야. 알았어. 이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꼭 나한테 저는 지금 물어보고 말라 혼자는. 알았어. 근데 되게 귀엽죠? 같이는 주아는 같이 할래자. 응? 예,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몰입감이 있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 속에 있는 얘기잖아요. 저희 굉장히 일상 속에 있는 얘기고 굉장히 애가 귀엽고 뭔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도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450만입니다. 450만이 봤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굉장히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부분에서 이 영상이 충족을 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이걸 작업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 영상에서 제가 작업한 영상에서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보다센터 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업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보다센터라는 곳에서 일의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보다센터라는 곳이 발달장애인 관련된 그 어떤 기관입니다. 어떤 정보 플랫폼이고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에 들어갔는데 우선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먼저 할까요? 설명 먼저 하면 먼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의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미팅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최대 고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찾아보고 뭔가 해보니까 이분들의 최대 고민은 발달장애인 분들의 취업, 그리고 자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쉽지 않아요. 발달장애인 분들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일을 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립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취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예, 그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이 얘기를 휴먼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휴먼 다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이 부분부터 기획이 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저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진짜 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바라봤습니다.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장애인 콘텐츠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장애인 콘텐츠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인간의 얘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이분들의 어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분들 아예 시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자. 진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영상 자체도 1인칭 시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전 나레이션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제3자의 나레이션을 없애고, 이분들의 얘기가 그 나레이션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카메라 어떤 샷이나 어떤 여러 가지 편집 기법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전부 1인칭에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약자라는 시점으로 많이 보게 됨으로써 어떤 이제 그 시점이 깔리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자꾸 이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바꾼 거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이제 길지 조금 한 7, 8분 되는 부분, 7, 8분 정도 되는데 다는 못 보여드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기자입니다. 저희 잡지사 기자입니다. 휴먼에이드 포스트에서 전문차 기자 김민진 기자입니다. 저희 집은 용인이고, 그래서 본인 얘기를 자기가 하게 됩니다. 1시간 반에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출근하는지에 대한 걸리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합니다. Sweet, how can it be? 제가 하고 있는 자기가 일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포토뉴스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신문을 표식을 알리는 글을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회복지사가 전공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 취업하기 전공이 전에 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시켜주시더라고, 사회복지사를.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발달 행정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락이 와서 그 입사 지원서 쓰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 보게 됐는데 바로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시험 보고 면접을 봐야 되지만 저는 1기로 들어가서 바로 합격시켜 준 것 같아요. 우리 민진 기자부터 오늘 순서가 우리 아티스트 오시면 그래서 먼저 조금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민진 일하는 기자 현장에 인터뷰하고 왔어요. 그다음 민재 기자 다시. 문제기자는 그렇게 할게요. 아니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번갈아 한다고? 네. 그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면 안 될까요? 하나씩 이렇게? 네네. 3년째 일을 하면서 일단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이분이 일하는 모습에 포커스를 줬습니다. 이분이 뭐 장애인이냐, 뭐 발달장애인이냐, 장애인이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자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제가 기획했던 업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직업과 관련된 기자고, 프로그램이었기 또 박대장 때문에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티스트 섭외하는 장애인이라는 기자는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전혀 저는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먼저 해도 될까요? 이분은 스페이스 A 90년대에 활동하셨던 스페이스 A 보컬입니다. 저 섭외를 해서 진짜 글을 쓰는 거는 엄청 인터뷰라고 좋은 것 있어요. 같아요. 한 기사 한 꼭지 한 꼭지 올라갈 때마다 제가 이름이 달린 거잖아요.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런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잡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이분의 인간적인 모습도 한번 찍을 보여주고 만한 게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보면 이제 목표입니다. 때 목표가 나옵니다. 독립을 하는 이번 목표는 목표입니다. 독립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엄마 힘을 안 빌리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요. 퇴근할 겁니다. 엄마가 걱정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항상 자신이 제가 어떤 뭘 하고 혼자서 싶다라는 그런 얘기, 살아야 진짜로 될 의향이 뭔가 스스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있어야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혼자 다리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통화를 해요. 가고 있어. 고로 디지털 지역으로 가고 있어. 먹어야지 집에서. 먹어야지 집에서. 끊어. 이러고 영상이 끝납니다. 진짜 한 직장인의 얘기를 그냥 다뤘어요. 예. 그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이 다음 영상은 어떤 강의입니다. 강의 영상인데, 이 영상이 현재 이 중목구조 관련된 강의인데, 현재 중목구조 관련된 영상에서는 조회수 1등입니다. 그래서 왜 1등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가져왔고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사실은 강의를 해서, 사실 강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몇 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몇 시간을 녹화를 하고 이제 편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A부터 Z까지 강의를 하려고 강의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이게 이제 토막토막 내 가지고 짧게 하면서 올려서 여러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철련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경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났고 이제 지진이 난 시점에서 편집하기 전에 기획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 편집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결정했던 거는, 지금 지진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성 있게, 그러면 우리 먼저 시리즈를 만들 건데 1편을 아예 그냥 재난 관련된 어떤 중목구조의 재난 관련된 특징들을 한번 다뤄보자. 특히 지진, 화재 이쪽으로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중목구조는 나무로 지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골조인데, 이게 지진에 강하다. 그리고 나무인데 화재에 강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떻게 나무인데 화재에, 불에 강할 수가 있지? 그냥 불 타면 끝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강의 영상인데 지금 조회수가 5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특히 내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내진에 대한 부분이 이 영상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화재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나오고 어떤 그래서 시의성 있는 그런 부분도 시의성 있게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목구조라는 것 자체가 이 당시 자체로는 조금 생소했던 분야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강의는 전문적인 강의였어요.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그 강의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전문 지식을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콘텐츠에는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중목구조 관련돼서는 이 영상이 현재 조회수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분,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옵니다. 소개가. 중목구조라는 어떤 거는 이제 경량목구조라는 거. 제가 이거 회사 다닐 때 만든 영상입니다. 경량과 중량 이제 말 그대로 가벼운 구조, 무거운 그래서 구조인데 이분이 이렇게 경량이라는 거는 설명을 그냥 캐나다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뭐 하는 써가면서 하는 그런 규격화된 강의가 아니라 편안하게 두 분이 앉아서 그냥 중량 얘기하는 구조라는 형식으로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구조 부재가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작게 그래서 좀 더 지금 편한 이제 분위기에서 일본에서 얘기를 많이 할 수 되는,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원래 보는 사람도 한국이라는 훨씬 개념이 편안함을 느낄 수 백제 있습니다. 시대의 아스카라고 해서 아스카 시대에 이제 백제 장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의 동대사라든지 그러니까 1000년 이렇게 쭉 이상 나옵니다. 된 목조 사찰 건물 빨리 이런 걸 넘기겠습니다. 한 게 이제 우리 백제인이 건너가서 그래서 하는데 그게 보시면 경량은 일단 벽을 맞물려서 목구조가 어떤지에 벽으로만 대해서 세운 이렇게 구조잖아요. 설명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는 게 PPT를 일단은 어느 적용했어요. 정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창문을 크게 넘기면 내려면 이게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제약이 있어요. 이게 쉽게 그래서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화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가 되죠. 뭐가 나오냐면 중목구조가 화재에 견디는 이유. 사람들 굉장히 제일 궁금할 많이 거라는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화재. 불이 났는데 화재에 취약하지 않느냐. 네. 콘크리트는 타지 목구조인데 취약하지 않대요. 근데 철골은 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철골은 내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철골은 부분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화 피복을 꼭 해야 돼요. 일본은 세치 반주잖아요. 105. 그 이유에 대해 좀 그것도 설명하고 충분하거든요.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둥 간격을 촘촘히 하면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지진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피난할 수 나오는데 있는 시간을 구조해줄 수 그게 있는 이제 시간을 내화 구조, 벌어준다. 내화 구조니까요. 그거를 좀 더 보완하는 경우에는 철골처럼 내화 피복을 해준다거나 지진이 아니면 좀 더 두껍게 해주고 네, 그 위에 그래서 또그 지금 화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연제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 아니면 내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의성 있는 영상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들어간 영상입니다. 전략을 짜고 들어간 영상. 그래서 이 영상의 전략은 시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할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혹시 익산에 김병수 선생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1919년 3월 1일에 저기 경성에서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3월 5일 날 한강 이남 지역에 최초로 3월 5일에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산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4월 4일에 지금 이제 저기 남부시장 쪽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남부시장 쪽에서 4.4 만세운동이 1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3월 5일날 군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하고 4월 4일날 일어난 만세운동, 이게 전부 이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지금 익산 근대역사관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원래 원주인이 이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1935년에 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고, 여기서 병원은 1920년대에 운영하시고 건물 35년에 세우시고, 35년에 그 건물로 이전하면서 계속 더 큰 병원으로 이제 거듭나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는 초대 1위 시장이 됩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인데, 이제 이 영상은 그분의 그런 역사들을 다룬 지식 채널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익산의 역사, 그리고 또 넘어서 군산의 전라도의 역사, 어떤 근대사의 어떤 전라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역사잖아요. 중앙의 역사인데, 사실 이 지역에도 굉장히 보석 같은 그 묻혀있는 굉장히 귀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발굴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콘텐츠들을 약간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개발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로 기획을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관련된 사람을 인터뷰하고, 관련된 어떤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또 관련된 장소로 가서 촬영하고, 이런 갖고 좀 약간 좀 따분한 영상을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은 재밌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럼 드라마로 만들어 버리자. 약간 최대한 드라마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실 옛날 역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저는 그걸 손그림으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 톤도 지금 요새 한참 웹툰 이런 거 많이 유행하니까 그렇게 그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좀 거칠고 뭔가 모노톤으로 해서 옛날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 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팩트 전달입니다. 팩트가 왜곡이 돼버리면은 그런 게 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되는 지식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좀 취재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이분이 세브란스 의원, 지금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오셨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연세대 의대 가서 자료 받아오고요. 거기 가서 뭔가 그쪽에서 취재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많이 받아왔고, 또 여기저기 또 가족도 찾아갔고, 여러 가지 가족도 찾아가고, 또 관련된 장소도 많이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1910년대, 20년대를 공부해야 되고, 또 30년대, 40년대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일제시대 관련된 역사 공부도 좀 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또 장기간 동안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익산시청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되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익산시청에서 삼산 김병수 치면은 영상이 나오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내가 한국사로 그래서 이분이 교육에다 철집하지. 지금 나오시는 이 분은 그 김병수 선생님의 차남입니다. 둘째 분이세요. 일지에 되게 당했다. 사실 아는 게 보통 장남인 김신기 박사님한테 많이 찾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실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1919년 그래서 6월 경성에는 묘한 기적이 처음에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 만세 운동을 약간 드라마틱한 요소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스토리 2월 중심의 25일 어떤 굉장히 좀 모교 분위기를 쫙 깔아가면서 민족 대표인 이갑선 상황 선생이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 첫 번째 밀명을 내렸어요. 밀명을 내렸다. 나는 곧바로 군산으로 그리고 이제 향했고 저 영상 같은 군산에서 거 영상이나 이런 영양학교 것들도 은사이신 최대한 박연수 살려 선생님이 그 나를 현장감 맞아주셨다. 살리기 위해서 그 촬영 영상들도 막 찾아다녔어요. 경성에서 만세운동 계획이 있습니다. 군사는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최대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역시 싶었어요. 스승님이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뒷일은 스승님께 최대한 맡기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나는 싶었습니다. 다시 경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2월 28일에 이갑성 선생님이 나를 다시 불렀다. 이 사진도 사실 다시 한번 연세대에서 내려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조선 독립 선언서를 전달해 주게나. 이 영상은 실제 일제시대 영상입니다. 3월 1일 박연세 스승님의 집에는 뜻을 함께하는 군산 영명학교 선생님들도 모여 있었다. 조선 독립선언서 100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독립선언과 이렇게 함께 그림으로 군산을 태극기 물결로 만들어 전달했어요. 주십시오.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나는 두 번째 밀명을 완수하고 곧바로 기차에 그리고 올랐다. 이분의 족적을 최대한 많이 만세운동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진행되고 했습니다. 있었다. 나는 학생 대표 강기덕, 김원벽을 도와 학생을 모았다. 그리고 남대문역 광장 앞에서 세브란스 의전 동무들과 같이 만세를 불렀다. 같은 날 군산 구암리에서 그래서 이제 대규모 3월 5일 만세운동이 날 일어났다는 소식을 자신이 들었다. 뿌렸던 그 보냈던 만세운동에 앞서 박연세 태극기와 스님이 일본 경찰에 의해 독립선언서 체포되었다는 인해서 소식도 3월 5일 날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군산 일어납니다. 국민들에게 감사했고 박연세 스승님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누굴 걱정할 틈도 빨리 없었다. 넘기겠습니다. 나 그래서 이분이 또한 지명수배가 돼요.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잡혔습니다. 고향 이리로 4월 내려온다. 4일 이후에 3월 20일경에 내려와서 이리는 군산과 네, 더불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만세 일본의 준비할 때 같은 같이 역할을 했다. 준비를 한 걸로 알고 그래서 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조선식사은행 왜냐하면은 수리조합과 같은 기관이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뭔가 일본의 자료들이 농장이 뭔가 이렇게 40여 개나 있었다. 전해지는데 일본인의 아직 정확하게 분포에 사람들이 모르는 분도 익산에서는 많으시고 2000여 명의 되게 조선인의 정확한 분량은 그 점점 높아져가는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얘기로 분위기에서 전달해지는 건 익산에서도 좀 있어요. 만세운동이 준비 중이었다. 구술로 약간 얘기해 주셨던 부분은 있어가지고 잘해왔는가? 구술로 얘기한 건 독립선언서는 정확하게 잘 받았어. 팩트 확인이 좀 오랜만이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제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준비는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어가세요? 문용기 선생님은 나에게 학생 행동대원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4일 이리읍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솜리장터는 솜리장터 지금의 장날이었다. 남부시장입니다. 남정교회를 대표로 한 익산의 교회 성도들, 도남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익산의 그래서 학생, 이제 익산에서도 일반 조선인까지 약 1000여 명이 만세운동이 모여 있었다.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문윤기 그래서 열사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게 조선 됐죠. 독립선언서 낭독. 5등은 자해.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만세를 외치던 조선 시위대는 익산의 대표적인 착취농장인 대교농장으로 향했고 일본 헌병은 발포를 했다. 발포 이제 일본군이 아수라장이 발포를 됐습니다. 합니다. 함정대가. 하지만 문윤기 열사는 그 순간에도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이렇게 외쳤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문윤기 그래서 봉용기 열사님 돌아가셨고 입국하셨다. 이제 승구하신 분들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병수 선생님은 김병수의 19살인 조선 그때 독립 열망도
더욱 20대였나? 깊어졌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만들어지면 좀 세브란스 만들어지면 의전을 돼가지고 졸업하고 1년 정도 군산 야소교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의대를 인턴 졸업을 생활을 합니다. 출소한 다음에 그냥 1920년 3사원을 개원을 익산의 해요. 작은 판잣집에 삼산의원을 그래갖고 이후로는 어떤 4층짜리 건물. 신문 기록들이 좀 있어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일본인이 중심이 인터뷰 되는 또 이리의사회를 이렇게 만 취재한 구성한 내용들이 모임이었다. 있어가지고 인터뷰 받은 내용들이 또한 있어가지고 일이 그걸 떠오른 질문이 바탕으로 있었다. 스토리를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왜 조선은 체계적인 근데 교육을 받아야 스토리를 한다.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왜곡이 삼사-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인 학교장을 사실이기 맡으며 때문에 운영비 제 전액을 제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1930년대에는 보여줘야 일이 된다 일출소학교 생각했고요. 후원회 회장을 맡고 그래서 최대한 1940년대에는 보여주려고만 했습니다. 일본이 아닌 조선을 공부하길 바랬다. 교육 말고도 할 일이 네, 많았다. 그래서 좀 1925년 시간이 좀 오래돼서 미리 기독청년회 회장 등 이 수많은 편은 사회 활동을 하며 익산시청 능가하는 그 조선이 유튜브에 더 잘 가시면 사는 삼산 조선인을 김영수 영상 만들고자 있으니까요. 노력했다. 한번 원하시면 찾아보셔도 1938년에 좋습니다. 발표된 국가 총동원. 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을 앞으로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유튜브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막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영상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서 대부분 열의 9은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장비 어떤 거 쓰세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 장비 좋은 거 쓰지 않습니다. 장비 좋은 거 안 쓰고요. 여러분들 사실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사실 저보다 장비가 더 좋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을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스토리를 만들고 왜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며 그 스토리로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은지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비 뭐 쓰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 저 해드릴 수 있는 답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20살 때부터 영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돈은 없는데 그 영상 공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저 그때 핸드폰이 애니콜이었습니다. 애니콜이었는데 애니콜이 영상 기능이 있어요. 짧게나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 기능이 있었고 사진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촬영 연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애니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카메라를 사게 됐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영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비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핸드폰 요새는 스마트폰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고 이 핸드폰에도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는데 굳이 막 많은 장비를 처음에 하실 때는 많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대신에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먼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영상미는 떨어질지 몰라도 사람들은 재밌게 보거든요. 사람들은 진짜 영상미 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영상미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획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만나시면은 인사해 주시면 저도 깍듯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